자, 이제 부동산 관리가 있죠. 우리 아마 문제에서는 20번부터 이게 28번까지예요. 20번부터 28번까지. 요 전체를 묶어서 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거기 있는 책부터 자, 책의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게 뭐냐, 우리 관리에 대해서 먼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이건 절대 틀린 말 내지 못합니다. 즉 이런 것 때문에 관리사가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 아마 그 책에 보니 뭐 있어 나와 있는 게 관리사가 나오는 이유는 뭐 있습니까? 자, 잠시 어디 보신가 하면 21번의 5번과 22번의 1번입니다. 21번의 5번과 22번의 1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화, 건축기술 발달, 뭐 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부재 소유 증가인데 이런 건 절대 틀린 말 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관리사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 때문에 다 통용돼,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관리에 대한 영역. 이게 중요한데, 그럼 특히 조심할 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쓰고 있는 부동산 관리란 것은 반드시 빌딩 관리사일 걸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주택 관리사와 빌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관리사는 뭐 있습니까? 그 주택 있는 걸 임대차 계약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주택 관리사? 못하지. 그죠? 근데 빌딩 관리사는 반드시 계약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딩 관리사는 반드시 이 빌딩 관리사란 것은요, 주인의 뭐 있습니까? 대리인 역할.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대리인 역할을 하다 보니 결국 뭐 있습니까? 그 빌딩 안에 있는 여러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주인과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빌딩 관리사가 계약할 때 너는 현재 어느 업무까지 할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있습니까? 너는 현재 시설만 관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거꾸로 뭐 있으면 그게 아니라 내 어떤 수익과 비용 관련된 모든 걸 전부 다 관리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관련된 게 뭐냐고 되게 다른 말로 무슨 관리요? 자산관리죠. 그럼 단지 시설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현재 이 건물 시설 등을 관리해 주는 것과 반대로 뭐 있습니까? 자산관리. 그 외에 나머지 학자에 따라 어떤 책은 보니까 부동산 관리가 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책 임대차 관리 있지만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로 본다면 요 두 개를 보시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자산관리는 항상 뭐 있습니까? 수익과 비용 관련된 모든 건 전부 다 자산관리 속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거기 있는 문제에서. 자, 일단 먼저 볼게 20번부터 시작합니다. 20번. 현재 우리 관리 영역은 크게 세 개 있어요. 자산관리와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있지만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시설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자산관리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단 1번 설비 시설이죠. 그 다음에 3번의 에너지 시설, 건물 관리 시설, 그 다음에 5번째 보안관리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2번은 매입과 매각은 돈이지, 돈. 돈은 전부 자산관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어디 보는가 하면 21번의 4번 갑니다. 자, 21번의 4번은 리모델링은 이건 시설관리야. 그죠? 근데 뒤에 뭐야? 의사결정이야, 의사결정. 응? 그래서 거기 있는 의사결정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잘 알지? 우리 항상 의사결정할 때 뭐 있습니까? 어쨌든 수익은 높고 비용은 싼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의사결정이란 말은 수익과 비용 관련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이게 자산관리랍니다. 고려하시고, 그 다음 또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쭉 가서 24번에 2번 갑니다.
24번에 2번. 자, 시설 관리는 항상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뭘 관리하는 거예요? 그 시설 운영 끝 아닙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넘어갈게요. 뒷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25번에 4번과 5번요. 25번에 4번과 5번 갑니다. 자, 5번부터 할게요. 건물의 설비, 단지, 기계, 운영, 무슨 관리? 따라 상상시험 나오면 무조건 시설 나오는 순간 뒤에 자산 관리 고려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4번 아닙니까? 시장과 지역 경제 분석, 경제 유형 분석. 이 말은 뭔데요? 이런 걸 분석해서 나한테 현재 이 말은 뭡니까? 이런 걸 분석해서 월세 얼마 정도 할 것인가? 또 공실 얼마 발생할 것인가? 이건 수익과 비용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건 전부 다 자산관리 속에 포함된다 보시고요.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일단 그거까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다니. 자, 그 다음 다시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뭘 보는가 하면 좋다. 세 번째 보니까 관리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묻는 관리 내용. 자, 관리 내용 묻는 건데요. 이때 보니까 우리 관리란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기술, 그 다음 뭐 있죠? 경제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할 것은 주로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술은 대부분 건축과 시설과 관련된 말 아닙니까? 그죠? 좀 조심할 건 뭐 있냐? 이런 겁니다. 경계 청량. 이런 경계 청량은 반드시 청량해주는 기법이다 보니까 어디 뭐 있습니까? 기술 속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 이것도 일종의 뭐 있습니까? 기술 관리입니다. 반대급부로 경제는 대부분 수익과 비용 관련돼 있는 말인데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러나 이때 뭐 있습니까? 내용상 보니까 예, 수익과 비용 관련된 말 이외에 보니까요. 인력 관리 있죠?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 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법률적 측면은 중요한 건 대부분의 계약 등등 이 속에 포함되겠죠? 자, 일단 이런 건 주로 묻는 건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거 묻습니다. 이거 보죠. 자, 관리사는 이 세 개 중에 주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이 세 개 중에 주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예? 자, 이거 갑니다,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 22번에 2번. 22번에 2번. 그 다음, 다시요. 이게 3개 있는데, 문제가. 왜 안 보이지? 어, 27번에, 오케이. 3번, 28번에 1번. 그래. 요 3개. 27번에 3번, 28번에 1번. 핵심. 요거 3개 다 모두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말이 뭐냐?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 보시고 두 번째 볼 게 뭐냐? 이거 할 거 이제 다시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이렇게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24번에, 자, 24번에 1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부터. 자, 무슨 측면? 그 뒤에 주구장창 법률 관련돼 있는 말 나와야 돼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24번에 5번 갑니다. 자, 5번 보니까요. 자, 잠시만요. 보세요. 우리 감가란 게 3개 있죠. 무슨 감가 있습니까? 물리적 감가,
경제감가, 기능감가, 한기도 법률감가 사실 있어요. 이 물리적 감가와 기능감가는 기술 속에 포함되는 거, 경제는 경제 속에 포함되는 거, 법률감가는 법률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5번 자체가 물리와 기능적 하자 썼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기술적 측면 내려가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25번에 1번 갑니다. 25번에 1번. 보니까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 등등 물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건 뭐요? 이 세 개 중에서 경제 법이 아니지, 그지? 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요. 예,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정리하자고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 있냐. 다시 네 번째 갑니다. 우리 책에 보니까 관리 방식이 있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주인이 직접 관리한다. 자기 또는 자가관리죠. 두 번째, 혼합 관리. 그 다음 마지막 뭐 있습니까?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거죠. 이럼 참고로 소규모 건물은 주로 무슨 관리?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은요? 위탁 관리죠. 대규모.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보니까요. 자가 관리를 보통 다른 말로 자치 관리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가 뭐냐, 결국은? 예, 차가. 이걸 맡긴다 이거죠. 이런 게 위탁 관리 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물었던 게 자가 관리에 대한 장점이 곧 뭐예요? 위탁이 뭐 되겠습니까? 단점이요. 같은 맥락이 자가에 대한 단점이 곧 뭐 위탁에 대한 뭐 되겠습니까? 예, 장점 되겠죠. 이런 걸 먼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 중에 특이한 건 뭐 있습니까? 이거 묻겠죠. 업무에 대해서 타성화라는 걸 장난칩니다. 타성화에 빠지기 쉽다 쓰면 이건 뭐예요? 자가의 장점이죠. 이걸 방지할 수 있으면요. 위탁에 대한 장점입니다. 이런 특징 아시고. 그 다음 좀 조심할 건 뭐 있습니까? 종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건 자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종합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말로 자가에 대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인사 정체가 심하다. 이건 뭐예요? 자가.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인사 이동이 많다. 이런 거 뭐 위탁에 대한 단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 보니까요. 이런 특징은 좀 따로 띄워보시라고. 나머지는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혼합관리의 최대 단점이 뭐죠?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뭐 있습니까? 불분명하다 이거죠.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요. 자, 일단 이러한 개념을 좀 정리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 보시고요. 예, 그러면 현재 이게 어떻게 시험 나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문제 풉니다. 지금부터. 예, 문제 보니까 21번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 자격증 주택 관리사가 있다. 이거 묻는 거고요. 2번 갑니다. 2번은 좀 딱이지만 위탁했으면 반드시 주인한테 보고해야 되지. 그죠? 3번 가볼까요? 간접 투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뭐 있으면 부동산 관리에서 자가가 중요합니까? 위탁이 중요합니까? 위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서 위탁한다 이 말은 위탁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된다 그 말이 말듯이. 자, 그리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자, 22번에 4번. 22번 4번. 기밀 유지 보안 관리는 좋은 게 누구예요? 자가조죠. 우리 아시고요. 다시요. 쭉 넘어가서
네, 24번 3번 갑니다. 24번 3번. 자기 또는 자가 관리는 전문적인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 좋은 거죠. 또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가보니까 25번, 26번, 1번 갑니다.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 요구되는 거지. 전문성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2번 위탁관리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지나치게 영리만 추가하면 오히려 뭐 있습니까? 예, 부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은 혼합이란 말 뜻이, 자, 혼합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4번도. 자, 일단 3번, 4번 혼합 먼저 할게요. 혼합은 요거죠? 자가관리 다음에 혼합 왔죠? 그러니까 자가와 위탁의 과도기적 성격이 있는 게 혼합이다. 그러면, 자, 정리할게. 26번의 4번과, 26번의 4번과 27번의 5번. 26번에 4번, 27번에 5번. 이 말이죠. 혼합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할 수 있죠. 그죠? 보통 필요한 부분 뭐 있으러 보니까 기술적 업무를 위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맹점 뭐라 했습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더라 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이죠, 이거? 그죠? 자, 다시 그러면 28번에 5번 가자고. 자, 봤으면 다시 28번에 4번 가자고. 결국 뭐예요? 아주 4번은 깔끔한 거죠. 혼합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탁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보세요. 일부는 뭐 한다? 일부는 주인이 하고 일부는 뭐 한다? 위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5번 말 뜻이 뭐예요? 이 말 아닙니까? 관리 업무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게. 이게 무슨 장점? 자가. 응? 이 말은 자가관리와 뒤에 뭐라 했습니까? 위탁관리의 편익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자, 일단 고려보시고요. 다시 이제 26번에 5번 가자고요. 5번.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의 종합적, 이 말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자가에 대한 장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혼합, 위탁이라 생각하면 꽤 많거든요. 절대건, 예, 결국은 자가에 대한 장점입니다. 기밀 유지 유리아주죠. 27번 가보겠습니다. 27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그 중에서, 예, 1번, 위탁관리, 전문성, 대규모 건물, 핵심이죠. 그 다음에, 2번요. 아까 있지만, 경계 측량은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그죠?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예, 4번, 자치, 같은 말, 자가. 업무에 대해서 아니라, 그죠? 타성아 빠지기 쉽다 이거죠? 전문성 떨어지죠? 그 다음 28번에 보니까 2번 갑니다.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네? 간접이지. 같은 말, 차가, 같은 말, 위탁. 그죠? 그 다음에 3번, 간접 위탁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기밀 유지는 불리하죠. 자, 어려보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 자, 이제 이런 마지막 해야 될 게 있습니다. 5번째. 관리사가 반드시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관리 활동인데, 그럼 굳이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책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168페이지입니까? 설명 쭉 들어있지만 이거 다 보지 말고 있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빌딩 관리사가 해야 될 업무가 뭐냐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이거 암기할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빌딩 관리소장이 해야 될 업무 뭐 있습니까? 대충 관리수장
뭐 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뭐, 세금 아니지. 월세 받아주고, 주인한테 보고하고,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건 대리인 역할이다, 이걸 아시라고. 즉,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등등 다 한다는 거예요. 또 직원들 관리도 하겠다죠. 그런 등등이 있다는 걸 좀 아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으면요. 첫 번째 있는 곡이 임대차가 자, 임대차 활동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 있어요? 임대차 활동에 보면 첫 번째 임차인 모집이 있어요. 모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임차인 선정이 있다면 선정이 있는데요. 자, 요건 중요한 게 선정 기준을 좀 아셔야 되죠. 그죠? 주거 일대와 매장 일대와 또 뭐 있습니까? 상업이나 또 뭐 있죠? 공장 일대. 그리고 거기 잘못됐습니다. 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주거용 제가 쾌적성 써놨죠?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이 바꾸세요. 연대성. 유대성. 그러니까 옆집과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임차인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과 인간관계가 좋을 수만큼 훨씬 더 많은 임차인 모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차인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매장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성이죠. 상업이나 공장은요? 적합성을 고려한답니다. 이때 선정된 임차인 가지고 임대차 뭐합니까? 계약을 체결하되 주거는 무슨 임대? 조임대지. 조 같은 말이 총임대 아닙니까? 자, 우리 보통 이겁니다. 한번 물어보자. 우리 보통 원룸 같은 게 있죠? 원룸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계약할 때 세금 등을 따로 계산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월세 속에. 포함되어 있지? 그런 게 조임대야. 그러니까 세금 등이 뭐냐? 다른 말로 필요경비. 그래서 항상 조임대 나오거든. 혹시 개념 묻거든. 필요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임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급부로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매장용은 무슨 임대?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가 임대를 해서 비율로 결국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있는 상업이나 공장 등은 주로 무슨 임대입니까? 순임대죠? 순임대란 말은 필요경비랑 별도 계약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거 아시고요. 두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이 건물을 매일매일 어떤 청소 등을 해줄 수 있는 유지 활동이 중요하겠죠. 자, 세 개 있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매일매일 청소한다. 이게 뭐죠? 일상적. 하자 발생 후에 하자 제거한다. 대형적. 하자 발생 전에 하자를 제거한다. 그래서 항상 대응이랑 선 사후적 하자 제거지. 예방은 사전적 뭐 하자 제거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여기까지만.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 자, 문제 앞에 보니까 예, 이제 안 풀었던 거 풉니다. 자, 21번, 22번에 3번 갑니다. 3번요. 자, 임대차, 부동산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뭐예요? 아니, 관리수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뭡니까? 주인한테 뭐? 돈 벌어주는 거. 이걸 생각해야만 거기 뒤에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것만 보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주인한테 돈을 벌어주는 가장 큰 목적이요. 그럼 결국 거기서 뭐 있습니까? 예, 임차인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 그러면 빈집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뭐 있으면 우리 그 말이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관리비를 절감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이 수익을 더 높이 얻는 것도 이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예, 수익 극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에 5번하고 그 다음에 23번에 3번 비교하시고 22에 5번과 23번에 3번 두 개 비교하시고
자, 22번 5번 갑니다.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게 되면 고비용, 훨씬 더 많은 병이 질출될 것이고 또 임차 인정에 불편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대응적 할 겁니까? 예방이 중요합니까? 예방이 중요하다 묻는 거죠. 같은 맥락이 뭐냐? 23번에 3번 가보겠습니다. 시설 등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것, 미리미리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적 유지 활동이 뭐죠? 예방이다. 그죠? 오래 하시고. 자, 다시. 23번에 1번 갑니다. 이건 상업, 매장용은 뭐가 중요하죠? 수익이지, 수익. 수익 같은 말이 매상고액을 고려한다. 그죠? 2번 갑니다. 비율 임대차는 수익을 뭘로써? 비율로서 임대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같은 맥락이 뭐냐? 자, 24번에 4번요. 24번에 4번. 비율로 하는 거지. 그럼 무조건 무슨 임대차? 비율 임대차 고려하시고요. 자, 23번에, 그 다음에 23번에 4번은 통과입니다. 그냥 통과죠. 자, 23번에 5번 갑니다. 이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현재 보니까 이 건물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인데요. 이 4층 현재 뭐 있습니까? 만약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때 여기 현재 이 월세를 매달마다 지금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웬걸 4층 현재 불이 났어. 화재가 나서 이게 완전 전수되었다고. 그러면 이걸 학원으로 다시 쓰기 위해서 반드시 원상 회복해야 되죠. 할 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요 기간도 이걸 이용 못할 거 아니에요. 이용 못했을 때 월세를 누가 줄래? 이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꼭 있는 임대료 손실보험 말 뜻이고요. 그런 개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손실보험 개념이 뭐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끝났고, 자, 넘어갑니다. 25번도 2번. 그럼 관리란 것은, 잠시만요. 관리는 이 건물이 모양이 바뀌는 겁니까?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개발은 바뀌는 거지. 그 차이라고. 그래서 유지, 관리에서 유지란 것은 외형 형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외형 형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기능이 바뀌는 거지. 그죠? 만약에 같이 뭐 있습니까? 외형 형태가 변화시킨다 하면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개발 중에서도 뭐가 된답니까? 계량 재개발, 계량. 이런 게 계량 재개발이라고. 계량. 그런 것 좀 아시고요. 3번, 자, 3번 갑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비의 비용을 조절함으로써, 자, 이건 비용 설명한 겁니까? 수익 설명한 거요? 아니,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 비용 관리다. 만약 수익 나면 총 수익 관리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6 했죠? 27 했죠? 28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항상 관리는 이 전체가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듯이 이 전체에 있는 내용을 쭉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 아마 같이 보시면 대충 거기 있는 유사성 있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라고요. 자, 마지막 보니까 마케팅. 자, 마케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저기 강의 노트 보니까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예, 173페이지에 있는 내용 할 거예요. 173페이지.
이런 마케팅도 있죠.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이. 자, 항상 보실 거 이거 보셔야 돼요. 자, 뭘 보는가 하면 첫 번째 보니까 이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관계 마케팅으로 있어요. 마케팅. 자, 항상 조심할 거 이건 누구 중심의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 점유라는 것은 물건 등을 만드는 공급자가 어떻게 이 물건 만들어서 고객을 점유할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기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자,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케팅이에요. 밑에 있는 고객은 요 말의 핵심이죠? 고객 중심, 고객 중심. 고객 같은 말이 뭐죠? 소비자.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이제 항상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관계 마케팅은, 자, 이 말이죠. 공급자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비자가 결국은 관계를 계속 뭐 있습니까? 지속시키는 거죠. 이때 관계는 항상 뭐 있습니까? 우호적 관계입니까? 비우호적입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 지속적인,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건데 항상 핵심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계 유지 이 말이 중요하다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무조건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만 사게 만드는 곳 이게 다른 말로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적당한 예가 뭐냐? 결국은 기업의 이미지 광고 같은 게 있죠. 광고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다.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기업이 광고는 목적은요. 물론 물건 등을 팔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기업을 그 제품에 대한 뭐 있으면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심어주는 목적이 사실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이 이미지 광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유한 킴벌리, 우리 강산 그러게. 그게 결국은 뭐야? 기업의 이미지 광고예요. 하여간 그런데 이건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니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문제이거든요. 1년에 우리 유한 킴벌리 보통 뭐 있습니까? 나무 가져가는 비용 몇 천 넘고 몇 천이 넘어? 그 1조 단위 넘습니다. 나무 비는 게. 근데 1년에 10년 개 얼마 신지 압니까? 3년제로 보니까 얼마? 6,800만 원? 6,800만 원. 요거 해놓고 뭐 있습니까? 우리 강산 포르게프를 광고한다고.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조 나무 파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바꿨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해소한다 했는데 했어. 청년 실업 해소했습니까? 전혀 못하거든 이거. 안에 보면 완전 개판이야 진짜. 참 저거 있지.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그게 효과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최근에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다시 봤지. 또 우리 강산 프리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실제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면요 가장 큰 장점 이 기업 어떤 사회적으로 참 많이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양이 뭐 있습니까? 이 회사 물건 사겠다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물건 사게 만들어진 게 어디게 다른 말로 이게 관계 마케팅, 관계를 의미하셔야 돼. 그러니까 속담에 이 말 아닙니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나의 봉이다 이거지. 그 말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회사 물건 사게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광고 전부 다 기본 베이스 뭔지입니까?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런 거 아시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 이러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요. 여기서 셀링 포인트. 원래 이제 셀링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 다 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셀링 포인트를 우리 말로 번역하면요. 이걸 뭐라냐? 판매
소구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던데 이 소구라는 것은 우리 금융에서 PF에 있는 소구 그 소구 아니야? 네? 요 소구는 어필이야 우리말 쓰면. 네? 일본식으로 소구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어필한다 이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냐? 아이다 올리는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의사결정 과정이야.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건 산대. 아이다 결국 뭐 있으면 이 논리 순서가 이런 순서로 간다. 아이다 요겁니다. 이런 논리가. 굳이 뭐 과거 시험 나중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건 전부 다 고객 점유 마케팅이 중요하지. 지금 쓰고 있는 A는 다른 말로 attention 이거요. 그죠? 보통 이제 경영에서 보통 주의란 말 많이 쓴답니다. 주목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어? interest. 이게 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심. 경영에서 보통 관심을 용어 씁니다. 흥미보다. 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욕망이죠. 디자이어. 호감 또는 욕망 이거예요. 욕망, 호감. 부동산은 보통 이게 호감보다 욕망 쓴다고. 근데 액션 이거죠.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내용을 보지 말고 소비자가 이렇게 물건 이 과정을 통해 물건 산다는 거 이거만 아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아마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광고 보고 또 하거나면서 여러 개 간판을 봤어요. 그죠? 요즘 광고는 전부 다.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뭐가 보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은 전혀 이 확 띄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어. 내가 어떤 필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현재 내가 화장품이 필요해. 어떤 걸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TV에 광고가 딱 나오네. 요건 눈에 확 들어오거든. 그게 뭐냐? 주의야, 주의. 그런 다음에 이 물건 뭐지? 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고 친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보 파가지. 그런 게 뭔지 하는 말로 관심. 그래서 매장 가서 뭐합니까? 이제 한번 발라보고, 그죠? 또 직원을 이야기 들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물건 산다 이게 행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실제 우리 보통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짧고 길고 차이지. 그러니까 충동 구매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데 그 외에 나머지 일반인 구매처럼 이런 과정을 다 거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러한 게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따라서 이건 뭐냐? 안에 있는 내용 굳이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때 판매 소구제 뭐냐? 판매 소구 이 말입니다. 우리 물건 사러 가면 옆에 점원이 있지. 점원이 보면서 어떤 물건 내가 살려면 옆에 딱 붙어서 뭐 설명할 거 아니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합니까? 똑같은 물건 가지고? 다 달려야지. 그 고객의 어떤 특성을 딱 보고 그 특성에 맞게 뭐 있습니까? 그 물건 장점을 설명한다고. 이게 뭐냐? 판매 소구제예요. 이 물건 장점이 뭐고 난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이 물건 사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셀링 포인트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셀링 포인트 개념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게 전부 다 고객 점유 마케팅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반드시 STP 전략입니다. 전략을 통해서 포피 믹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물건 등을 만들고 그 결과 물건 등이 뭐 있습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런 건 구체적 예를 알 필요 없는데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자, 이때 보니까 특히 여기에 이제 영어 약자인데 순서의 순서 STP에 대한 순서로 가서 결국 뭐 있습니까? 포피 전략을 갖다 세워서 물건 등을 만들고 파는 거예요.
요 P란 건 결국 영어 약자 P 4개인데 첫 번째 프로덕트, 그 다음 두 번째 프라이스.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이죠.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마지막에 프로모션. 그럼 프로모션 같은 말이 이게 알린다, 이거 알린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같은 말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물론 경영학을 한 분들은 잘 알지만 지금은 포피를 영어 쓰지 않고 어떤 이 내용을 포시라 쓴답니다. 이 P란 게 공급자 위주거든,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소비자 위주로 간다 해서 프로모션 대신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 알리는 거예요. 프로덕트 대신 뭐 있습니까? 물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응? 필요하다. 내가 좀 편리하게 쓸 목적이지. 그래서 요 프로덕트 대신 뭐 컨비니언스 쓴다고. 이렇게 좀 다 포시로 바뀌었는데 굳이 그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자, 물론 앞에 있는 S는 뭐죠? 이게 새 거란 말 뜻이 뭐예요? 새 거. 분리한다, 분화시킨다 이거지.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이죠? 세그란 말을 굳이 우리말로 설명하면 시장을 쪼갠다, 분리시킨다, 분화시킨다 해서 시장 세분화를 용어 씁니다. 타겟팅은 다른 말로 목표 시장 또는 표적 시장, 표적 시장. 그 다음에 포지션. 자, 포지션은 위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런 말이 큰 의미 없다고. 포지션에서 이걸 차별한다. 이건 제품 차별화, 시장 차별화 다 통용돼요. 그래서 다만 이건 차별화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있죠. 이 각각에 대한 특성, 개념 자체는 정확히 아시죠, 정확히. 자, 설명드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현재 우리 회사가 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하나 물어보자고. 술을 광고하는데 우리 회사가 뭔가 하면요. 저기 뭐 있습니까? 전통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때 보니까 전 국민한테 모두에게 광고하는 게 훨씬 더 광고 효과 좋습니까? 아니면 전통주만 굉장히 좋아하는 집단이 광고하는 효과 좋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뭐 있습니까? 수요 집단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고.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시장 세분의 의미를 아시라고요. 얘들은 소주 잘 먹는 집단, 맥주 집단, 양주 집단, 막걸리 집단, 안 먹는 집단. 이렇게 뭐 있습니까? 시장을 먼저 분리시킨다고. 이런 게 뭐냐? 시장 세분화예요. 이렇게 쪼개야만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가장 나하고 맞는 회사를 광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나보다 중요한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시장 세분화는 가장 중요한 건 수요자 집단을 자, 일단 나왔을 때 묶는다, 묶음이란 말이나 또는 분리시킨다 또는 분화시킨다 또는 뭐 있습니까? 군집화한다. 이 말 나오면 다 이게 시장 세분화야. 그러니까 시장을 쪼개는 거야.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집단을 묶는 거예요. 소주 집단하고 맥주를 묶어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을 다 분리시켜 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시장 세분화예요. 자, 두 번째. 타겟팅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겁니다. 타겟은 결국은 선정인데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비록 술을 만든 회사지만 이 모든 술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는데 우리 회사가 잘하는 게 누구냐? 소주하고 맥주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걸 선정한다. 이게 타겟팅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겁니다. 잘할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니까 이런 뭐 있으면 수요 집단을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선정한다, 찾는다, 찾는다, 선정한다 이 말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표적시장이라고. 단 혹시심 날지 물론 장난 안 치겠지만 잘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포지션은 포지션. 자, 뒷말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 포지션. 말 뜻이 뭐예요? 핵심이 이게. 위치시키는 거야. 위치. 자,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맥주 보니까 카서 맥주하고 화이트 맥주가 있죠. 그죠? 카스 맥주 느낌. 응? 카스. 응? 어떤 느낌? 일단 화이트는요. 맑다. 순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포지션이야. 고객의 마음속에 위치하는 거야. 응? 화이트는 순하다. 또 저기 뭐 있습니까? 예, 카스는 보니까 톡 쏜다. 이렇게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경우도 이게 포지션이라고. 자, 우리 소주, 여기 무슨 소주 있습니까? 원주. 원주 무슨 소주? 응? 오, 여기는 그냥 처음으로 이상합니까? 처음으로? 하고 또 누구죠? 요 두 개요? 네? 주로 이거 먹습니까? 이 전통적, 여기만이 어떤 강원도만이 술 없습니까? 아니, 소주. 자, 그럼 처음처럼 느낌 뭐예요? 응? 약하다. 이슬이는 독하다. 근데 주로 이게 실제 여러분들 해보면요, 요 처음처럼 보통 이게 나이로 따지면요, 이게 퍼스널리티인데, 나이로 따지면 이건 중년. 이슬은 보통 뭐 있습니까? 청년.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 강구할 때. 그래서 실제 우리, 서울 가면요, 종로 같은 직장인이 많은 지금 전부 다 이거 먹어. 대학교 근처면 전부 이거 먹는다, 대부분. 그래서 일부 광고도 이렇게 한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술 자체에 대해서 고객의 어떤 특정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응? 그 의미를 아시라고. 그래서 현재 보니까 고객의 지각 속에, 마음 속에 뭐 있습니까? 적절하게 위치한다, 자리 잡는다. 이게 다른 말로 포지셔닝. 그래서 자, 합니다. 이제 나도 우리 술 만들 건데 소주는 뭐 있습니까? 아주 달게 할 것이다. 맥주는 뭐 있습니까? 아주 뭐 있습니까? 뭐 할까? 톡 쏜다 대신 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제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자, 잡았지 이제? 나 아직 물건 안 만들었어. 이런 컨셉을 가진 물건 제 뒤에서 만들겠다 말듯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포피 가볼게. 자, 첫 번째 제품이 있어.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병맥주, 병소주, 캔소주, 캔맥주, 그다음 피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이게 만드는 건 이게 뭐야? 제품. 그러니까 자꾸 개념 아셔야 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보니까 30평인데 화장실 2개 하겠다, 1개 하겠다 다 틀린 거지. 또 보니까 이 복도형 하겠다, 또 뭐 있습니까? 계단식 하겠다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이 다른 말로 제품. 그럼 이때 보니까 이 물건들을 이제 가격을 뭐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격 측정할 때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시가 정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축 가격 전략할 수 있다고. 응? 시가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겁니다. 신축이라는 의미 이거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제품인데 백화점 들어갈 때, 이마트 갈 때, 동네 슈퍼 갈 때 가격 같습니까? 이런 게 신축. 즉 같은 아파트인데 남향과 동향, 북향 분양가 틀리지. 3층과 5층, 10층 분양가 틀리지. 이런 게 신축 가격이에요. 위치마다, 방향마다, 물건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했어요. 병맥주, 요거 보니까, 예, 1,000원. 캔맥주, 요거 1,200원. 똑같이 같은데 피처는 뭐 있습니까? 피처가 더 쌉니까? 병이 더 쌉니까? 똑같은 양이라면. 응? 이게 더 싸?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가서 보세요. 술집 가서. 똑같은 이 사이즈가 있으면요. 얘가 더 비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피처는요. 이게 원래 필름 자체가 한 6개 들어가요. 6개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빛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 필름 등등 이게 훨씬 만드는 병이 더 비싸다고 이게. 이런 생각이 자꾸 병이 더 비싸는 건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래서 보통 뭐 있습니까? 맥주에서 보니까 이걸 안 밝혀. 그냥 금만 딱 써놓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왠지 피처는 좀 커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커 보이는 훨씬 이게 더 싼 같은 느낌을 준다고. 근데 실제 값이 이게 훨씬 비싸.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하여튼 맥주도 병맥주하고 피처를 딱 보자고. 소주도 마찬가지요. 소주 우리 뭐 작은 병수 얼마죠, 이거? 360ml입니까? 그쯤 될 것 같아. 우리 저기 피처에 있는 게 보통 이게 800ml, 700 있을 거예요. 얘가 더 비싸거든, 이게. 웃기는 건 뭔가 하면, 아니, 병 두 개 아닙니까? 근데 피처한 게 있는데 얘가 더 비싸다니까? 같은 이 사이즈를 봤을 때. 하여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가격 측정했지. 했으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요거 할 거예요. 유통경로란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자, 생산자가 있으면요. 요 소비자가 있을 거예요. 물건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떤 경로를 통해 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직접 팔 것인가, 중간상을 통해서 팔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뭐냐고, 이게 유통경로예요. 마찬가지죠. 아파트 지었을 때 건설해서 직접 팔 수도 있고, 또 중간상, 누가 있습니까? 중개사 또는 뭐 분양업자 있지. 중개업자, 분양업자 등을 통해서 판다. 이건 당연히 유통경로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프로모션 말 뜻이 뭐예요? 알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알린다 이 말이 결국은 다른 말로 이게 촉진 전략인데요. 촉진 전략인데 이건 다양한 용어를 씁니다. 근데 알리는 방식이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어요. 4가지 방식이. 그게 뭐냐?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PR. 세 번째 자, 우리 영업사원들 있죠? 인적 판매. 네 번째 뭐 있냐? 판매 촉진. 우리 보통 판매 촉진은 줄여서 판촉이란 판촉, 그죠? 판촉이 이거 판촉 아닙니까? 물건 한 개 사니까 2개 준대. 할인 행사. 또 경품 준대. 경품. 또 추첨해서 어떤 걸 준대. 이런 게 전부 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판촉. 자, 일단 요 내용을 전체를 반드시 기억하시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 이제 문제 바로 갑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29번 문제 1번 갑니다. 내용 다 보지 말고 29번 1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체킹. 시장 점유와 뒤에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연관성이 있어? 소비자 나온 순간 무조건 고객 점유. 2번 갑니다. 2번 키워드. 잘 보셔야 돼요. 자, 둘째 줄.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다, 선정한다. 이게 뭐요? 타겟팅이지. 그죠? 타겟팅. 그리고 보시고 표적시장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인데 위치시킨다 이거요. 위치. 자신의 상품을 고객의 마음속에 어디 위치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위치한다 이게 차별화. 그 다음에 네 번째 홍보. 자, 항상 이건 홍보 대신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은 고객이 알리는 거지. 우리 이런 물건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시장 세분한 키워드. 수요자 집단 두째 줄 세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집단을 뭐 있으면 쪼갠다, 나눈다, 세분한다 이 말이 말뜻이. 이게 시장 세분화. 자, 30번 갑니다. 30번 1번. 마케팅 개념인데 자, 물어볼게요. 마케팅 왜 합니까? 판매한다. 조금 다른 말로. 응? 뭐 하기 위해서? 요즘 너무 마케팅, 물건 판매한다 했으면 이건 약간 뭐 있습니까? 옛날 말이거든. 그래서 좀 바꿔서 뭐 있습니까? 마케팅 하면 이 말 쓰죠. 고객의 만족,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 여기 마케팅이야. 그럼 한마디 뭐 있습니까? 이 말이죠. 물건 파는 거야.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면 당연히 물건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게 마케팅 가장 기본의 현재예요. 그래서 보통 TV 보니까 꽤 나오죠? 뭐 특히 보험에서 보니까 광고할 때 극적으로 뭐 있어? 고객 감동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 일종의 마케팅하는 개념이에요. 오래 보시고. 그래서 1번 같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2번 갑니다. 마케팅 믹스 같은 말이 뭐죠? 포피지, 포피. 믹스가 우리말로 네, 혼합. 뭘 혼합했어요? 보세요. 요거지. 여러 요소를 뭐 있습니까? 짬뽕 혼합한 것. 따라서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보니까 예, 둘째 줄 여러 요소를 조합하는 것. 이게 마케팅 믹스 이렇게 하시라고. 같은 말이 뭐냐? 다시 뒷장 가볼까? 예? 뒷장 가볼게요. 자, 여기 말이 어디 있더라? 오케이. 31번에 5번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왜 안 보이지, 이게? 좀 닦게요, 뒤에서. 좀 이따 보면 할게요. 오케이. 저기 있네. 31번에 4번. 그래, 31번에 4번.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케팅 믹스나 뭐 써야 됩니까? 여러 요소를 조합한다, 혼합한다. 이 말 나오면 마케팅 믹스. 그럼 다시요. 31번에 3번. 31번에 3번. 32번에 1번. 33번에 5번. 31번에 3번, 32번에 1번, 33번에 5번. 자, 보세요. 포피 물었지? 요거 4개 물었어. 이제 33번에 5번은 뭐나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요놈 대신 요걸 딱 집어넣었다, 요걸 갖다가. 진짜 이건 질 떨어진 문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마케팅은 철저하게 이 경영학을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시험 냈다고. 옛날에는 출제 냈을 때. 지금 아니야. 부동산 쪽에 공부해서 이걸 맡겨준다고. 근데 문제는 부동산 하기 전 이런 거 공부 안 합니다. 실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에 뭐 있으면 부동산 쪽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딱 내놓을 거 있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모르니까 뭐 할 수 없이 아주 야비하게 여말듯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식한 인간이야. 아니, 모르면 내지 말든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장난치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짓을 가끔 하는데 보니까. 이건 욕을 얻으면 쌉니다, 진짜. 그러니까 출제 낼 자격이 없는 거지. 자, 다시. 앞에 가볼게요. 30번 다시 갑니다.
30번에 3번 갑니다. 30번에 2번 했습니다. 30번에 3번 가볼게요. 표적 시장 나 있지? 자, 이제 가야 돼. 쭉 가보니까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한다. 시장 쪼갰지? 시장 쪼갠다 뭐?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시장을 선정한다, 찾는다 쓰면 이건 표적이야. 근데 시장을 쪼갠다 이건 분할 아니 분할. 시장 세분화지? 고려하시라고요. 자, 4번 갑니다. 웬걸 가보니까 우리 추첨했어. 돈 저기 아파트 주는데 경품 주고 추첨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모션. 그 다음에 5번 통과. D장 갑니다. 31번 갑니다. 네, 31번 보니까 1번 가볼까요? 이게 이 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가격이 쓴다. 이게 신축 가격 전략, 시가 전략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시장 세분화 잘 보세요. 상품의 계획이나 광고 등의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소비자를 몇 개의 다른 군집으로 나눈 후. 자, 여보세요. 나눈 것까지가 뭐라고? 이게 시장 세분화야. 그 다음 뒤에 보면 후에 뒤에 뭐라 했습니까? 예, 특정 군집을 표적신 선정했다. 여보세요. 나 이제 잡았잖아. 누구? 소저 맥시즌 잡았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요? 타겟팅이지. 그래서 이게 답이 두 개야. 틀린 게. 1번과 2번이. 1번 틀렸고 2번 틀렸어요. 그래서 2번 이 말 아닙니까? 아니, 표적서만 결국은 쪼갠다까지만 딱 나와야 돼. 쪼갠 후에 선정했다. 이건 타겟팅인데 뭐. 답은 이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촉진 전략. 프로모션이지. 그래서 판매윈. 여기 보세요. 우리 촉진 전략 4개 있잖아. 광고, PR 등등인데 판매윈 요거 4개 중에 누구지? 판매인이 요 4개 중에 누구냐고. 꽃인데 사람을 뭘 가지고? 그지? 여기에 뭐요? 판매 촉진과 또 뒤에 뭐가 있어? 인적 판매.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프로모션은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면 이 말 아니야, 문제가. 그지? 예, 등이 있으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예, 쭉쭉 가서, 예, 여러 이란 요소를 혼합하는 전략,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예, 촉진 관리. 32번 가면 32번에 2번 갑니다. 아파트 내부시를 좋게 한대. 자, 이거, 여보세요. 앞으로 시험을 내면 전부 이렇게 시험 낸다고. 이러한 예가 구체적 예를 시험 내게 있어요. 어디 속에 포함되어 이게 시험 낸다, 앞으로. 내부 구조 물었지? 이건 뭐야? 제품이지. 그죠? 자, 그래 가시고. 그 다음. 예, 3번이 제일 이 정확한 말인데, 세분된 시장 중에 가장 좋은 시장기에 우리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한다는 거지. 그죠? 이건 뭐요? 예, 그러니까 표적시장, 그죠? 표적시장.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은, 자, 핵심이 뭡니까? 시장을 나누어 몇 개로 세분한다. 시장 쪼갠가네, 이거. 시장 세분화, 오케이. 자, 5번 갑니다. 포지션. 자, 포지션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잘 설명된 거예요. 맨 밑에 줄. 소비자의 지각, 마음속에, 머릿속에 적절하게 위치하는 거. 이게 포지션.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 나오지. 전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자, 33번 갑니다. 1번 갑니다. 물어보자, 여러분들. 물어보자. 물건 살 때 가족들이 영양 줘? 줍니까? 친구는? 네? 또 뭐 있습니까? 나하고 뭐 있습니까? 상극인 사람, 악인 사람들은? 악연, 영양 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거기 1번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물건 살 때 다 영양 준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 아셔야 돼. 그럼 되겠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분양 대행사 활용했어. 중개업자 활용했어. 이게 뭐지? 유통경로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고, 네 번째, 이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 이거 어떤 거 아닙니까? 누구 거? 고객 점유지.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에 거, 34번 갑니다. 자, 34번은 셀링 포인터. 상품이 부동산 지닌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고객의 만족,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점원들이 말한다 이겁니다. 그게 셀링 포인터. 자, 2번 갑니다. 공급자 중심. 공급자 나와 있어. 무슨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그 다음에, 네, 3번요. 관계 나오지. 무조건 지속적 관계 나와야 돼. 지속적 관계. 4번 STP 보시고 5번 아이다 원리 그런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요. 기억번. 기존 아파트와 평면 설계 달리하고 우리 집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주변 경관등 깨끗이 만들고 이게 뭐지? 제품 전략. 그 다음에 니은번 경품 주고 상품 주고 할인한데 이게 뭐죠? 네, 판매 촉진. 36번이 공짜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러고 틀리면 진짜 고민됩니다. 36번은. 자, 보시고, 이건 상식이니까. 자, 그래 하시고 있죠.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게 감정평가 남아있어요, 감정평가.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이론 중에 마지막 감정평가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내용이 총 매년 6개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니 그걸 다시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럼 오늘 했던 건 제가 딱 6개에서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BOT냐 BTO 있지. 요거 묻는 거. 두 번째, 주택연금.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2단계와 4단계. 2단계는 뭐지? 개괄적인 수익성이지. 4단계는 타당성 분석이에요. 요건 정확히 아셔야 돼. 7단계 내용 아셔야 되지. 위험은 위험 예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대책 있지. 여기 전체 한 문제. 개발 과정.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제 개발 방식. 민간과 공공. 민간이 중요하죠. 지주 자체, 지주 공동, 토지 신탁. 그 다음에 TDR.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관리. 마지막에 마케팅.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보시라고. 분리해서 보시면 딱딱 구분돼.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우리 오늘 문제 보면 딱 6개 파트를 딱 구분됩니다. 그걸 전부 다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자, 그래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